좀 있다. 키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4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1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립4는 폴드4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S22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스마트폰이죠. 그렇게 비싼 기기를 구매해서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귀찮아서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한 스마트폰 자체에 기능이 있는데도 검증 안 된 앱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랩터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폰만 사용하다가 갤럭시 폰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S22 울트라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더 밝게 다이나믹 점검화면, 컬러 팔레트, AI 지우개 등 여러 기본적인 설정들이 있으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링크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갤럭시 폰만 사용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설정창 구성입니다. 플립4를 초기 세팅을 하셨다면 빠른 설정창의 페이지가 2페이지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고요. 숨겨진 아이콘들을 하나씩 옮겨오시면 됩니다. 자, 모두 옮겼다면 꼭 완료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본 설정 빨리 이해하기입니다. 바쁜 한국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글자를 눌러서 온 시켜주시고요. 상세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면 예약 시간에 켜기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크 모드도 글자 부분을 눌러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서 예약 시간에 켜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일몰과 일출까지나 직접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AOD도 글자 부분을 눌러서 온 시켜주시고요. 여기서 터치로 잠깐 켜기, 항상 켜기, 특정 시간에만 켜기, 새 알림 받으면 표시가 있는데 4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완료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때 눈이 부시다면 이렇게 더 어둡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보호가 있는데요. 자, 이건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걸 온 시켜두면 85%까지만 충전을 하고요. 외출할 때는 해제를 하고 100%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기능은 바로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더보기로 들어가서 빠른 설정창 구성으로 들어가면 여기 밝기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빠른 설정창을 한 번만 내려도 이렇게 밝기 제어를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꺼야 되는 설정입니다. 자,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이 자동 회전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다시 홈으로 와서 두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자, 이렇게 설정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맨 좌측으로 가면 지금 현재 구글 디스커버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이렇게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유형화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들 때 알림 원치 않으시는 분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제스처로 소리 끄기 이거 뭐 거의 필요 없죠.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 이것도 필요 없고요. 자, 네 번째로 플렉스 모드입니다. 플립4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렉스 모드이죠. 사용하다가 화면을 접으면 바로 플렉스 모드로 바뀌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마우스 기능은 마치 미니 노트북을 사용하듯 터치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 같은 경우는 접기만 해도 좌측에 이런 모양이 뜨거든요. 이것을 눌러서 바로 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에 들어가서 앱을 모두 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입니다. 이렇게 분할 화면에서 보면 상단에 상태 표시줄과 하단에 이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실험실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 들어오면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온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아까와 다르죠?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넓게 볼 수 있으니까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플립4 같은 경우는 폴드4보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런 설정은 꼭 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밀어서 팝업 분할 화면인데요.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과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모두 온 시켜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두 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면 바로 팝업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폴드4처럼 이 좌우 측면에서는 안 되고요. 플립4에서는 하단에서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카메라 영역 감추기입니다. 의외로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펀치홀 때문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 영역이 있는데요. 아까 유튜브였는데 유튜브를 골라서 어디 있니?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카메라 영역 감추기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유튜브를 켜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전면 카메라 영역에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덟 번째로 커버 화면 꾸미기입니다. 이번 플립4에서는 커버 화면 시계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플립3에서는 GIF 파일만 사용할 수 있었죠. 자, 설정에서 커버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시계 스타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하단에 시계 배경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눌러서 갤러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화면을 닫고 두 번 터치하면 방금 바꾼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FHD 화질만 지원되고요. 영상 길이가 15초를 넘어가거나 용량이 100MB를 넘어가는 것은 편집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커버 화면 앱 실행입니다. 굿락 멀티스타를 다운받아 주시면 커버 화면에서도 플립4에 설치된 모든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받아 주시고요. 자, 굿락으로 들어가서 편리한 갤럭시 탭으로 가서 멀티스타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멀티스타로 들어가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I love 갤럭시 폴더블로 들어가서 커버 런처 위젯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추천 앱만 처음에 보여주는데요. 여기 눌러서 모든 앱으로 바꿔주시면 플립4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커버 화면에서 화면을 켜서 맨 오른쪽으로 가서 위젯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커버 런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지문 인식을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커버 런처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추가한 앱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자, 앱을 실행해 보면 잠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눌러줘야 됩니다. 지문만 누르면 되니까 뭐 불편한 것은 없고요. 정말 귀여운데요. 이렇게 커버 화면으로도 이북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올리면 홈 버튼 또 나오거든요. 자, 누르면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가고요. 자, 다시 위젯으로 가서 자,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음악 앱이나 유튜브를 주로 보는 편이고요. 이 정도는 커버 화면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자, 열 번째로 삼성페이 설정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를 실행해서 비번과 지문 인식만 등록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네, 이렇게 삼성페이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혹시 커버 화면에서 삼페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삼성페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빠른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빠른 실행 화면 및 주사용 카드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커버 화면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째로 다이렉트 전화 위젯입니다. 자, 커버 화면에서 맨 우측으로
들어가서 위젯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전화 모양이 있는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즐겨 찾는 전화번호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도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무래도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12번째로 텍스트로 전화 받기입니다. 이 기능은 플립4와 폴드4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회의 중이거나 도서관 같은 데서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을 때 텍스트로 전화 받기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는 AI 목소리로 음성이 들리고요. 전화를 받는 사람은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자를 입력해서 보내기를 하면 상대방에게는 AI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음성 통화와 문자가 결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신기한 기능이고요. 추후에 대화 내용은 통화 기록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고양이 주부에게 장난쳤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처음 통화할 때 여자 목소리라고 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AI 목소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텍스트로 전화 받기 중입니다. 용건을 알려주시면 텍스트로 전달할게요. 웬 여자 목소리가 나? 자, 제가 설정해 놓은 AI 음성은 음성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을 선택할 때 이 샘플 목소리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뭐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뭐 추후에 S22 시리즈도 업데이트가 되면 사용 가능할 겁니다. 자, 텍스트로 전화받기를 사용하시려면 전화 앱에서 여기 우측에 더보기로 들어가면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텍스트로 전화받기로 들어가서 저처럼 이렇게 ON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플립 동작 설정으로 들어가서 열어서 전화받기와 닫으면 통화 종료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닫으면 통화 종료하기를 끄면 여기 하단에 휴대전화를 닫으면 스피커 켜기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통화 녹음에서는 통화 자동 녹음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13번째로 eSIM입니다. 현재 9월 기준으로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통신사에서도 eSIM을 판매 중입니다. 일단 K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eSIM 발급 전 KT 대리점이나 다이렉트 샵에서 eSIM 개통 처리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유심이나 와이파이에 접속이 된 상태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연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심카드 관리자로 들어가서 모바일 요금제 추가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만약 이렇게 뜨면 이 통신사 QR코드 스캔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통신사에서 발급해준 QR코드를 인식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SIM 가격은 제가 개봉기에서 말씀드렸지만 3,000원 미만이라고 했죠. 14번째로 램 플러스 설정입니다. 플립4는 램이 8GB 단일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램 용량이 아무래도 폴드4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놓는 것이 좋죠. 자, 먼저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램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에 램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8GB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8GB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15번째로 라이트 모드입니다. 라이트 모드는 현재 폴드4와 플립4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인데요. 추후에 S22 시리즈에도 업데이트가 될 듯합니다. 이 기능은 절전 모드와 조금 다른데요. 절전 모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AP의 성능 제한과 화면 밝기 등 최소한의 성능으로 기기를 구동하게 됩니다. 라이트 모드는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을 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긱벤치 5로 테스트를 해보면 좌측이 일반 모드이고 우측이 라이트 모드인데요. 성능은 폴드4보다는 많이 차이 납니다. 아마도 플립4 같은 경우는 히트 파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모드를 해도 뭐 어차피 스로틀링이 되는데요. 추후에 성능 비교 때 여러 번 돌려봐야 알겠네요. 자, 라이트 모드를 설정을 하시려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하단에 기타 배터리 설정으로 들어가서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으로 들어가서 라이트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번째로 스마트 위젯입니다. 홈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오므리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위젯으로 들어가서 스마트 위젯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싶은 위젯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크기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위젯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물론 이렇게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젯을 더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 위젯도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생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관련이 있는 위젯으로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자, 17번째로 동영상 밝기입니다. 아마도 넷플릭스나 티링 그리고 쿠팡 같은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동영상 밝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보면 어두운 배경이 나올 때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거든요. 자, 이것을 설정하려면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하단에 동영상 밝기로 들어가서 밝게로 선택을 하시면 동영상 관련 앱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는 앱은 오프 하셔도 됩니다. 18번째로 키보드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플립4로 넘어오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아이폰에서는 쿼티 키보드가 기본 설정입니다. 갤럭시 폰은 천지인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천지인을 쿼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를 불러와서 보면 버튼이 작게 느껴지신다면 여기 위쪽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크기와 투명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립4가 소소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몇 주 동안 사용해 보니까 플립3와 달라진 점들이 기능적으로 많아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플립3도 업데이트를 하면 사용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일부 하드웨어적인 것은 플립4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플립3에서 플립4로 잘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140만원이 넘어가는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Z 플립4 사자마자 해야 하는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